여기는 미국의 한 지하철. 아름답게 꾸민 여성 옆에 갑자기 낯선 동양인 남성이 앉습니다. 이내 이 동양인 남성이 말을 걸자 여성의 표정이 점점 사색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잠시 후 이 동양인 남성은 갑자기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지하철에서 도망치듯이 내려버리고 맙니다. 대체 이 지하철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스텔라예요. 저는 미국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영양사로 일하고 있답니다.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날은 제 친구 애나와 약속이 있는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괜히 들뜨는 마음에 아침부터 화장도 곱게 하고 예쁜 옷으로 갈아입었죠. 애나를 만나기로 한 곳은 제가 사는 곳에서 좀 멀어서 지하철을 타고 가야만 했어요. 사실 너무 지저분하고 위험해서 평소에는 자주 이용하지 않는 지하철이라 약간 긴장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지하철에 탑승해서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애나와 만나면 뭘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어느 순간 옆자리에 앉은 동양인 남자 한 명이 저를 쳐다보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순간 눈이 마주쳤는데 점점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남성은 자기는 한국에서 왔다면서 저한테 번호를 물어봤어요. 하지만 전 사실 그 남성의 모습이 좀 거북했어요. 후줄근한 차림에 머리카락에서는 지저분한 냄새까지 났거든요. 저도 저를 좋다는 사람은 굳이 말리는 편이 아닌데도 그 동양인 남자한텐 도저히 번호를 알려줄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돌리고 그 동양인 남자를 애써 모른 척했죠. 그런데 그 남자는 제 반응을 분명히 봤을 텐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옆구리가 살짝 닿을 정도로 바짝 다가앉더니 저보고 자기를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냐는 식으로 말을 건네는 게 아니겠어요? 진짜 너무 불쾌했죠. 도망치듯 자리를 피해 다른 곳에 앉았는데 그 남자는 계속 저를 쫓아오더라고요. 끈질기게 꼭 만나보자고 졸라대는데 정말 끔찍했어요. 당장이라도 지하철에서 내려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막상 내리면 애나와의 약속에 많이 늦을 것 같아 참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 남자는 끝까지 제 옆으로 쫓아왔고 제 다리를 슬쩍 건드리려고 손을 뻗는 순간 맞은편에 서 있던 또 다른 동양인 남자가 갑자기 그 남자에게 말을 걸었어요. 앞에 서 있던 키 크고 잘생긴 그 남성은 저를 귀찮게 하던 남자더러 자신도 한국인이니 질문에 답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영어로 첫 번째 질문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군대는 어디 갔다 왔냐고 말이에요. 그 진상 남자는 자기는 군대를 면제받아서 잘 모른다고 얼버무리는데 잘생긴 남성이 그럴 수도 있다면서 이번에는 한국어로 무언가를 물어봤어요. 전 한국어를 하나도 모르니 그들이 무슨 말을 주고받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진상 남자가 어물쩍거리다 결국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본인이 한국인이라더니 정작 한국어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 동양인 남성 둘이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몰랐지만 그 진상 남자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건 확실시 되는 것 같았죠. 그러다 갑자기 그 진상 남자가 혼자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다음 역에서 허둥지둥 내려 도망가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얼핏 듣기로는 중국어가 살짝 들렸는데 그걸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몰라요. 한국인을 사칭하는 중국인들이 많다던데 그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었죠. 그래도 뛰쳐나가는 그 진상 남자를 보고 있자니 왠지 모르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 한국 남성분 덕분에 곤란한 상황은 모면할 수 있었지만 바로 살해를 해드리기는 힘들었어요. 애나와의 약속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머뭇거리다 결국 용기를 내어 한국 남성분에게 연락처를 좀 알려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다행히 그분은 싫은 내색 없이 흔쾌히 자신의 번호를 알려주었고 자신의 이름은 김영준이라고 소개까지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형준 씨께 꼭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약속드리고는 지하철에 내려서 약속 장소로 뛰어갔어요. 오랜만에 만난 절친 애나에게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얘기했어요. 애나도 자기 주변에 한국인과 중국인이 많았는데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은 정말 많은 차이가 난다면서 열변을 토하는 거 있죠? 애나 말로는 중국인들은 대개 위생관념이 좀 부족하고 매너도 없어서 옆에 있으면 불쾌할 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한국인들은 자기관리도 철저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센스도 넘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 정말 즐겁다고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애나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저보고 그 멋진 한국 남성과 한번 만나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장난스럽게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왠지 쑥스러운 마음에 애나의 농담을 웃어넘기며 다른 곳을 쳐다봤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망설임 없이 형준 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형준 씨와 저는 금세 약속 날짜를 잡을 수 있었어요. 약속 날이 다가오자 형준 씨는 먼저 만날 장소 주변의 맛집들을 쭉 찾아서 저에게 보내주었어요. 어디가 마음에 드는지 골라보라는 형준 씨 말에 저는 이전에 말했던 애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센스 있고 매너가 좋다 했던 애나 말에 저는 바로 공감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약속 당일이 되자 괜히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형준 씨를 만나 제가 골랐던 가게로 향했어요. 형준 씨는 가게 문을 열어주고 메뉴를 고를 때도 제가 잘 볼 수 있도록 메뉴판을 살짝 돌려 건네주는 세심한 모습을 보였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형준 씨와 대화를 나누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맞는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화가 너무 잘 통하더라고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편안하고 즐거웠답니다. 그렇게 만난 첫날, 저는 형준 씨와 밤늦게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 이후로도 우리는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에 대한 마음을 키워나갔답니다. 어느 날 형준 씨는 저를 멋진 레스토랑으로 불러서는 저에게 애인이 되어줄 수 있냐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흔쾌히 형준 씨의 고백을 받아줬죠. 그때부터 저희는 지금까지 1년 동안 연애를 하고 있답니다. 형준 씨와 저는 1년 정도 사귀다 보니 슬슬 서로 결혼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형준 씨를 너무 좋아하셨지만 아직 저는 형준 씨 부모님께 인사조차 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형준 씨 부모님께서는 한국에서 지내셔서 제가 쉽게 뵈러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휴가를 써서 형준 씨 부모님을 뵈러 한국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영양사로 근무한 지 이제 4년 차가 되었는데 3년 차까지는 휴가가 10일밖에 되지 않아 한국을 다녀오기가 애매했었거든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휴가를 15일이나 쓸 수 있게 되었으니 한국을 일주일 정도 다녀오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준 씨와 저는 들뜬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한국에서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하나하나 적어보았어요. 그러던 중 형준 씨가 저에게 한국 음식 중에서 가장 먹어보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형준 씨에게 우물쭈물 몸을 베베 꼬아가며 수줍게 까르보 불닭볶음면이 먹고 싶다 했어요. 사실 요즘 미국에서는 라면 중에 한국의 까르보 불닭볶음면이 제일 잘 나가거든요. 저도 사서 끓여 먹어보려고 마트에 10번도 넘게 가봤었는데 항상 품절이라 단 한 번도 먹어볼 수 없었어요. 형준 씨는 제 답변을 듣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한국에 가면 10번도 넘게 먹여주겠다고 약속해주더라고요. 어느덧 휴가를 쓴 날이 되어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형준 씨는 이번에 호텔 대신에 에어비앤비로 한국 아파트 숙소를 예약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먹고 싶어하는 라면도 끓여주고 맛있는 한식들을 요리해주고 싶어서 요리를 할 수 있는 숙소로 잡았다고 말했죠. 형준 씨는 숙소에 가는 길에 잊지 않고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사가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먹고 싶다 한 라면을 아직까지 기억해주는 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형준 씨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마트에서 사온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정성스레 끓여주기 시작했죠. 조리를 하는 내내 주방에서는 은은하고 고소한 크림 냄새가 진동을 했답니다. 상상만 해도 군침이 돌더라고요. 그렇게 정성껏 만든 라면을 한 입 떠먹자마자 저는 충격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얼얼한 매운맛이 혀끝을 자극하면서도 묵직한 크림의 감칠맛이 입안 가득 바로 퍼져나가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서 거의 기절할 뻔했다니까요. 왜 그렇게 마트에서 매번 품절인지 바로 이해가 되었죠. 라면을 다 먹어갈 쯤 형준 씨의 휴대폰 벨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형준 씨는 제게 전화를 받아도 되냐고 물어본 후 전화를 받더라고요. 전화를 받은 형준 씨의 얼굴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전화를 끊고 형준 씨가 어떤 전화였는지 제게 알려줬죠. 형준 씨의 누나가 급한 일이 생겨 공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형준 씨의 누나는 형준 씨에게 제발 공개 수업을 대신 가주면 안 되냐고 부탁했다고 했죠. 형준 씨는 굉장히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제게 부탁을 했지만 전 오히려 한국 초등학교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고 평소 형준 씨가 무척 아끼는 조카의 얼굴도 볼 수 있어서 괜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고민할 필요도 없이 형준 씨한테 흔쾌히 같이 가자고 했어요. 다음 날 설레는 마음을 안고 아침 일찍 학교로 향했어요.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형준 씨는 조용히 자기 조카를 가리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귀여운 조카의 모습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답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더라고요. 조카도 형준 씨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면서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러자 형준 씨는 웃으면서 다시 앞에 보고 수업 집중하라는 제스처를 취하더라고요. 전 그런 형준 씨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형준 씨는 좋은 아빠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아빠가 된 형준 씨를 상상하니 왠지 모르게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답니다. 형준 씨의 조카 공개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급식을 먹어볼 기회도 주더라고요. 평소 미국 학교 급식만 먹어왔던 저는 한국 초등학교 급식이 너무 궁금했어요. 같이 급식을 먹어보면 어떻겠냐는 형준 씨의 제안에 한껏 들뜬 마음으로 급식실로 향했죠. 설레는 마음을 안고 급식대 앞에 섰어요. 쟁반 위에 가지런히 놓인 다양한 음식들을 구경하던 제 시선은 어느새 2가지 메뉴에 꽂혔답니다. 노릇노릇 구워진 순살 양념치킨과 빨갛게 익은 김치였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먼저 양념치킨을 집어 한 입 빼어 물었어요. 혀끝에서 느껴지는 적당한 매콤함과 입안 가득 퍼지는 부드러운 식감에 절로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염지도 굉장히 잘 되어 있었고요. 게다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이 저를 한 번 더 놀라게 했죠. 치킨의 본고장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도 이런 맛은 처음이었던 저는 이제 치킨의 본고장 타이틀은 한국이 가져가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답니다. 정신 차려보니 어느새 담아왔던 양념치킨이 모두 사라져 있더라고요. 다음은 김치 차례였어요. 하지만 낯선 음식 앞에서 망설여졌죠. 코를 찌르는 듯한 시큼한 냄새에 저도 모르게 절로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냄새 때문인지 선뜻 젓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그런 절 보면서 형준 씨는 못 말리겠다는 듯 웃더니 용기 내어 한 입 먹어보라고 부드럽게 권했어요. 용기를 내어 김치 한 점을 입에 넣는 순간 새콤하면서도 알싸하고 매콤한 맛이 혀를 자극했어요. 처음 접해보는 맛에 신기하면서도 다시 먹고 싶어지는 매력을 느꼈답니다.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급식을 다 먹고 형준 씨 조카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걸음을 옮겼어요. 학교에서 조카네 집까지는 생각보다 좀 걸어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걷다 보니 어느 순간 속이 울렁거리면서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더니 점점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죠. 형준 씨의 팔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어제 먹은 매운 불닭볶음면 때문인 것 같다고 속삭였어요. 도와달라는 듯 간절한 눈빛을 형준 씨에게 보내며 근처에 화장실이 없느냐고 물었죠. 그런데 형준 씨는 저를 안심시키는 대신 오히려 핸드폰을 꺼내들더니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급한 상황에 정작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는 모습에 절로 우라가 치밀었죠. 잠시 후 형준 씨가 제게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가보자고 제안했어요. 지하철역이라고? 내가 화장실이 어딨는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지하철을 타자는 거야? 그 정도로 화장실이 멀리 있는 건가? 저는 형준 씨의 행동이 이해되지가 않아서 형준 씨의 등을 찰싹 때리면서 좀 제대로 찾을 수 없냐고 물어봤어요. 조카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너무 급했거든요. 저한테 한 대 맞은 형준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손과 조카 손을 잡으면서 지하철역으로 뛰어가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기 힘들어서 모든 걸 내려둔 채로 형준 씨가 이끄는 대로 몸을 맡겼어요. 이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지하철역에 도착했고 도착하자마자 형준 씨는 왜 저를 지하철역으로 데리고 왔는지 설명해 주더라고요. 알고 보니 한국 지하철역에는 공중화장실이 있고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어딨는지 찾으려고 검색했던 거 있죠. 사실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볼 때까지 형준 씨의 말을 완전히 믿지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던 미국의 지하철역에는 화장실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너무 급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반신반의하며 형준 씨의 안내를 따랐던 거죠. 놀랍게도 지하철역 안으로 좀만 들어가니 커다란 공중화장실 표지판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내심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재빨리 화장실로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전 화장실 안에 들어오자마자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눈앞에 펼쳐진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은 도무지 공중화장실이라고는 믿기지 않았거든요. 칸막이와 세면대 모두 새 것처럼 깨끗하게 갖춰져 있었고 쓰레기 하나 없이 번쩍이는 바닥까지 이게 진짜 공중화장실이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저는 화장실에 앉아 잠시 예전에 겪었던 일을 떠올렸어요. 화장실만 봐도 한국의 시민의식이 보이는데 만약 미국 지하철이 한국 지하철 같았으면 이전에 제가 겪었던 불쾌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싶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또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저는 분명히 형준 씨를 만나지 못했을 텐데, 형준 씨를 만나지 못하는 것보다는 제가 한번 불쾌한 게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형준 씨는 제 인생에서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지하철역의 화장실에서 급한 볼일을 해결하고 나오니 정말 다시 태어난 느낌인 거 있죠? 민망한 마음에 형준 씨와 형준 씨의 조카를 보면서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형준 씨와 형준 씨의 조카는 저희 팔을 하나씩 잡더니 웃으면서 얼른 가자고 하더라고요. 형준 씨 조카를 집에다 데려다 주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까 갔던 화장실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어요. 보통 공중화장실 하면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공간으로 인식되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공중화장실 관리를 이렇게 잘하는 건지 너무 신기하다고 말을 했죠. 형준 씨는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한국에 계속 있다 보면 화장실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한국에서 얼마나 놀랄지 괜히 기대가 되었어요. 그 다음 날은 형준 씨 부모님을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떨리는 마음에 일찍부터 옷을 골라 입었죠. 형준 씨 부모님을 처음 뵙는 자리인 만큼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형준 씨는 시종일관 밝은 얼굴로 절 안심시켜 주었어요.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덕분에 긴장이 반쯤 풀린 상태로 차에 올라탈 수 있었죠. 형준 씨네 부모님께서는 인천의 송도에서 살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차 한 대를 렌트해서 송도로 가고 있었죠. 저는 창밖 풍경을 보면서 넋을 놓고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뭔가가 하나 눈에 띄더라고요. 그건 바로 트럭 뒷문에 그려진 커다란 눈알 모양 스티커였어요. 보자마자 너무 귀엽고 신기해서 형준 씨에게 저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생각지도 못한 답변이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그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더라고요. 낮에는 운전자의 시선을 트럭 뒤에 있는 눈동자로 유도해 전방 주시를 돕고 밤에는 빛을 반사시켜 뒤따르는 차량이 안전거리를 지킬 수 있게 해준다고 했어요. 게다가 앞차를 응시하는 그 눈알이 일종의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해 뒤에서 운전하는 운전자의 졸음운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군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작고 사소한 요소 하나에도 안전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정말 센스 있고 좋은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트럭 뒤에 붙인 눈동자가 단순히 자신의 차에 애착이 있어서 귀엽게 보이려고 붙인 줄 알았거든요. 한국인의 생각을 따라잡으려면 아직 한참 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감탄하다 보니 어느새 송도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죠. 마치 최첨단 도시에 온 것만 같았달까요? 빌딩 숲으로 가득한 도시 풍경이 마치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모습이었거든요. 특히 아파트 단지가 너무 인상 깊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가지런히 늘어선 모습이 웅장하면서도 세련돼 보였죠. 모든 것이 깔끔하고 질서정연해서 마치 어제 완공된 신도시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형준 씨 부모님께서 사시는 아파트 앞에 다다랐을 때는 내심 긴장되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처음 뵙는 자리라 제가 과연 호감을 줄 수 있을지, 서로 어색해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섰거든요.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제 걱정은 그저 기우에 불과했다는 걸 깨달았죠. 형준 씨의 어머니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절 향해 달려오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따뜻한 포옹으로 감싸 안아주시는데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아버님께서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웰컴 투 마이 홈을 연발하시며 손을 내밀어 주셨죠. 서툰 영어 발음이 제게는 오히려 정감 어리게 느껴졌어요. 식탁에 앉자마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많은 반찬들이 셀 수 없이 식탁 위에 있었거든요. 형준 씨는 식탁 위에 있는 반찬들을 하나씩 가리키며 어떤 음식인지 설명해 주었어요. 불고기와 된장찌개, 잡채, 갈비, 생선구이까지 처음 먹어보는 메뉴들이지만 정말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형준 씨 어머니께서는 제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이 되셔서 할 수 있는 음식을 전부 하셨다는 거 있죠? 정말 그 말을 전해 듣는데 얼마나 감동 먹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음식들을 한 입씩 먹어봤는데 음식 맛이 아주 기가 막히는 맛이었어요. 부드러운 불고기는 혀에서 살살 녹았고 구수한 된장찌개는 속까지 따뜻하게 데워주는 느낌이었죠. 잡채와 갈비의 조화도 환상적이더라고요. 이렇게 맛있는 걸 어떻게 다 먹나 싶을 정도였어요. 형준 씨는 부모님과 저희 대화를 중간에서 열심히 통역해 주었어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의 통역 덕분에 형준 씨의 부모님과는 어색함 없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죠. 형준 씨 어머니께서는 아들 녀석이 많이 부족한데 예쁘게 만나줘서 고맙다며 연신 제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며느리를 얻게 돼 너무 행복하다는 말씀도 잊지 않으셨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형준 씨 어머님과 포옹을 나누며 헤어질 때는 왠지 모르게 울컥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형준 씨 덕분에 멋진 시부모님을 만나게 돼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남은 여행 기간 동안에는 형준 씨가 저를 서울 이곳저곳을 구경시켜줬어요. 경복궁에서 함께 한복을 입으면서 사진도 찍고 명동 남산타워에는 저녁에 가서 멋진 야경 풍경들도 봤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죠.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는데 한국에 대한 미련이 가시질 않더라고요. 더 오래 머물다 오고 싶은 마음에 절로 한숨이 나왔어요.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해서 형준 씨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앞으로 시부모님과 대화하려면 한국어를 배워야겠다고 말이에요. 형준 씨도 제 마음이 예쁘다면서 한국어를 열심히 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미국에 오자마자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돌입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한글 공부도 빼놓지 않았답니다. 처음엔 한국어가 낯설고 어려웠지만 곧 재미를 붙이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국어를 하면 좋아하실 시부모님 얼굴을 생각하니 더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저희 결혼식 날짜는 가을로 잡았는데 한국어를 공부하다 보니 목표가 하나 생기더라고요. 식장에 온 하객들 앞에서 서툴겠지만 한국어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는 목표 말이에요. 아직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문득 지하철에서의 그날이 떠올랐어요. 처음 만난 형준 씨가 제 앞에 나타나 그 진상 남자를 물리쳤던 바로 그 순간 말이에요. 궁금했던 게 있어서 저는 형준 씨에게 슬쩍 물어봤죠. 당시에 지하철 안에서 한국어로 그 남자한테 던졌던 질문이 뭐였는지 말이에요. 형준 씨는 제 질문을 듣고 웃으면서 답변해 주더라고요. 한글을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고 말이에요. 형준 씨 말로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든 건 한국인이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그 사실을 모르면 한국 사람이 아니라면서 씩 웃는 거 있죠? 형준 씨 말을 듣고 되게 궁금한 게 생겼는데 진짜로 한국 사람들은 전부 한글을 누가 만들었는지 알고 있나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